때문에 도둑에게? 네. 해코지요? 네. 예. 저렇게 웃으시면서. 아니 웃으면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도둑을. 예.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하시고 말투도 좀 세신 편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머니, 저는 어머니하고 함께 있으면 이렇게 마음의 의지가 돼요. 제가 무서움을 많이 타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야, 뭐가 무섭니? 넌 내가 지켜줄게. 넌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시장에 가면 시장에 계신 분들이 다 제가 딸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생김새도 닮았어요. 그 생김새도 닮고 해서 저희 며느님하고 이제 저희 형님들이죠. 형님하고 같이 가면 형님들께서 저희가 며느리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딸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철석같이 저는 정말 어머님이 저를 딸이라고 생각을 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김용림 선생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가족끼리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시댁에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남편은 이제 바깥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고요. 늦은 저녁인데 저희 어머니하고 형님 두 분하고 제가 같이 있었어요. 여자만. 여자만 있었죠. 근데 형님 두 분은 방에서 잠깐 계셨고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수다를 떨면서 TV를 보면서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뭐 부시럭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좀 약간 섬찟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정말 동시에 이렇게 딱 쳐다봤어요. 예.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영실아 한번 나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무서움을 많이 타는 거 어머니도 아실 텐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고 무섭고 떨리고 가슴은 쿵쾅거리고 그래도 어떡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갔는데 늦은 저녁이니까 창밖이 어둑어둑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정말 LTE 속도로 몸을 던지다시피 해가지고 빨리 잠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쑥 하고 지나가요. 무서워. 도둑이네. 정말 저는 이렇게 머리가 쭉 펴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손에 땀이 막 나고요. 그때 이제 형님들이 같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죠.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작은 형님이 아이고 엄마 맨날 딸처럼 생각한다며 엄마가 나가서 영실 보내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신우가. 그때 그 형님이랑 뭐 신우셨구나. 예. 그리고 저희 이제 큰 형님이 그때 갑자기 노래를 부르셨는데 저 그 노래 듣고 가사 듣고 저희 다 뒤로 넘어갔잖아요. 왜요? 무슨 노래를? 뭐라고 하시냐면 내 딸 아닌 내 딸 같은 내 딸 아닌 며느리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는 웃고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집 괜찮냐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더니 세상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녁에 저희 동에 좀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둑이 맞았던 거예요. 그림자가 그냥 헛것이 아니라 좀도둑이었던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또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역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다. 딸 같으면 그렇게 보내진 않으셨을 텐데 하면서 저는 딸은 아닌 그 며느리구나라는 생각 그때부터 했어요, 선생님. 그게 보낼 수도 있어요. 아니 네. 그거는 몰라. 내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변명하는 거는 이게 옳을지는 모르지만 네. 그때 무슨 도둑이 있고 위험할 거니까 너를 나가라 그런 건 아니었잖아. 그냥 무슨 소리가 났으니까 무심코 네가 그쪽에 있으니까 젊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한번 나가봐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고 나름이지. 네. 박 박사님 내보냈을 것 같아요. 그럼. 협상을 참 잘할 것 같고. 네. 도둑을 아니, 설득해서 아니, 내보낸 그러면 타입이래. 도둑이 아니라 그건 어머니가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내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 강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요. 그냥 무슨 소리가 났으니까 무슨 소리가 났는데 그냥 너 좀 나가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아무래도 아무리 못된 시어머니라도 도둑놈이 들어왔으니까 네가 나가라 이런 마음은 아니셨을 거라고 나는 시어머니가 못돼서 그런 것보다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들은 근본적으로 아들이 최고지 며느리가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가 있었어요. 우리 그 동네에 어느 집에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기억이 없으신 데다가
아들이 눈이 오는 날 나가시는데 아들 걱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야야 너는 자동차 체인 꼭 그 감고 나가라 계속 반복하시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그러면 저는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는 바퀴에다가 지푸레기 이렇게 감고 집세기 그러니까 미끄러질까 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며느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글쎄, 어떻게 그게 시어머니가 다 그렇진 않아요. 아니, 시어머니를 하나하나 다. 정의를 그렇게 내리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아무리 며느리를 야 총알 봐주면 네가 나가라 이런 말은 아니야. 그거 혹시나 사고가 나서 네가 나라 이거는 아니었을 것 같다 그게 이거죠.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그런데 아니라 까마귀 박영실 날자 마담님 배 떨어진 격으로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센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정말로요. 예. 처음에 어머니하고 밥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이렇게 한정식을 먹는데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잡채에다가 젓가락이 딱 하면 어머니도 젓가락을 딱 그릇에 걸치고 쭉 당기시는 거예요. 잡채를 네, 그런 다음에 남편한테 딱 갖다 놓으면서 어머 네가 좋아하는 거다 하고 갖다 놔요. 그래서 제가 설마 싶어서 이제 이번에는 게장에 젓가락이 딱 갔으니까 게장 그릇도 또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여요. 한참 먹다 보면요. 제 앞에 있던 반찬이 다 이렇게 쫙 모여 있어요. 근데 먹는 건 되게 서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얼른 잽싸게 휙 집어서 제 밥그릇에다 막 쌓았어요. 그러니까 밥을? 아니 밥그릇 위에다가 반찬을 이렇게 쌓아놓고 먹기 시작했어요. 아까 밥을 뺐냐고. 아니요.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시더니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넌 뭘 그렇게 많이 먹어? 이러시는 거예요. 서럽잖아요. 굉장히 먹는 게. 근데 그 다음에는요. 남편을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먹는 걸 싸가지고. 걔가 있으니까 네가 많이 못 먹더라. 근데 제가 먹어봐야 얼만큼 먹겠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먹는 걸로 그렇게 항상 그릇을 땡기는 기공을 내공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땡겼으면 내 입장이면 네. 우리 어머님이 네. 이렇게 해서 갖고 왔으면 나는 큰 소리 쳤을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 네. 왜 이거 땡긴다고 같이 먹어야지 왜 나한테 나 같으면 당연히 그러지 마세요 왜 자꾸만 땡기세요 그걸 남편은 이거 네가 먹어 하고 제 앞에 갖다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그 그릇을 다시 앞으로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걸 네가 먹어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어머니한테 화냈을 거야 우리 어머님한테 엄마 그러면 안 되죠 왜 어머님 왜 나한테 주세요 같이 그때 어머니한테 화내면 진짜 그거 진짜 큰 싸움 돼요. 아니 커져요. 그런데 모르겠어 내 성격이랑 아니 싸웠을 것 같아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처음에. 첫 만남에서 내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 첫 만남에 어머니한테 처음 야 인사드리는데 그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웬만하면 깨고 싶었던 거지 당연히 깨고 싶었던 거지 아니 근데 김용민 선생님은 지금은 시어머니의 대변인으로서 활약하고 아, 나도 며느리였잖아요. 며느리였을 때는 나 좀 이렇게 좀 차별받는 것 같다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예전에 아니 너무 서러운 거 많이 당했어요.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도 하다못해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악역을 많이 했잖아요. 네. 악역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일하는 애가 하루는 나갔다 들어오니까 막 부었어. 그래서 너 왜 그러니까 딱으로 맞았대요. 우리 어머니한테 여기를 맞았대.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아유 저기 사모님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니까 보면서 그러더래. 꼭 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러셨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럴 정도로 우리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야. 근데 왜 맞았대? 아, 그러니까 내 편 들다가. 근데 나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했다가 응, 내 편. 아니 그냥 저건 할머니 역할이잖아요. 사모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네가 뭘 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그랬고 정말 하루 종일 촬영하고 화장케스 들고 밥도 못 먹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배가 고파서 식당에 이렇게 저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제 밥을 안 떠놓으시고 그냥 많으시네. 그러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러운 거 말하려면 근데 그때는 정말 그냥 시어머니가 미운 거보다도 나만 서러웠던 거지. 그리고 친정에 가서 말도 못했어. 나도 막내딸이기 때문에 아주 기원받고 사는 딸이거든요. 근데도 그냥 남편이 하나 좋으니까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꼭 그러셔요. 너는 밖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 않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 걸 다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표정을 이렇게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누가 그래 날 보고 어머니. 왜 그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냉랭한 시어머니 역할을 잘하는 얘 날 보고. 근데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모델이에요. 정말요? 나하고 눈동자를 마주쳐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리깔고 계셔요. 눈을 냉랭하게. 용돈을 드려도 그냥 어머니 이거 용돈 쓰세요 그러면은 그냥 아 그래 눈에 애쓴다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옆으로 봐도 꼭 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장면이에요. 내가 그런 걸 너무 많이 해요. 진짜 연기지도 너무 해주신 잘했어요. 거네. 연기지도 모델이네.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지금의 이 시어머니가 되니까 며느리가 우리 지연이가 아무리 잘한들 다 내 마음에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나도 간혹가다 섭섭한 것도 있고 아 왜 저럴까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래도 나는 그거를 걔한테 불평을 안 하고 이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며느리들이 지금 불평하지 말고 이다음에 아들 며느리를 봤을 때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 오늘 얘기를 할 게 많은데 오늘 이제 불평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그만할까요? 예. 이게요. 대부분 고부 갈등은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자들의 맞아요. 그렇죠. 소유권 획득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셋인 가운데 막내 아들이고 그게 뭐 눈에 넣어도 아플 아들이 아니었어요, 제 남편이. 눈에 넣어도 아플라고. 아니 우리도 내가 외며느리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아시죠? 거예요. 그러면 막 소유권 내 아들을 내 남자를 네가 뭐 이게 있을 텐데 그냥 우리는 양가에서 이 노처녀 노총각이 그냥 서로 짝만 지어준 너무 감사해요. 아무 관심도 없어서 서로 맺힐 것도 없고 정말 한 남자를 사이에 뒀느냐 안 뒀느냐 그 차이여서 이게 두 여성 일보다는 가운데 낀 남자 매개체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거지. 남자들 얘기 한번 들어보죠. 남자분들이 보기에 우리 어머니가 일부러 아내한테 이렇게 좀 못한다? 도둑이 들었을 때 일부러 내보낸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들이 있었나요? 제가 처음 집을 샀을 때 예. 대출이 좀 더 많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돈보다. 그러니까 60% 정도가 대출이고 40% 제가 갖고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 어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 분노로 보더라고. 내 자식 등골을 빼먹고 있구나. 제가 저렇게 힘들게 집을 마련한 게 꼬드겨서 했구나라고 분노로 보더라고요. 그러다 그랬어요. 어머니 그 제가 결정한 거고 아내는 제가 통보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벌어서 제 집 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딱 그 정리를 해드렸죠. 그 정리가 돼요, 어머님께서. 알게 뭐예요? 난 그렇게 정리하고. 내가 정말 전형적인 정리하는 저 모습이야. 어머니 것까지 제가 정리해야 되나? 그 어머니 사생활이지. 알겠어. 나는 그래도 입장을 설명해야지. 섭섭해라. 아이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조금 부럽긴 해. 왜냐하면 난 정리가 안 돼. 안 되죠. 아직 어머니한테 명의 이전이 다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어머니가 좀 이 권력을 좀 쥐고 계신 게 아직 있잖아요. 예. 부동산이고 뭐고 권력 갖고 계신 게 많잖아요. 사실 저 처음에는 집사람이 왔을 때는 저희 국가에 이민 온 사람이었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집사람이 점점점 백성을 늘리면서 세력을 넓혀나가고. 뭐 아들 방패도 낳고 딸 무기도 낳고 그러면서 자기의 지역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넓혀가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미실이 돼 있는 거야. 미실. 그러면서 그리고 돈도 좀 모았어. 여자.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어머니가 돈이 많으면 의존하게 되잖아. 그쵸. 그런데 점점 저 어머니 돈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독립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니까 어머니가 아니 쟤 왜 저래?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큰 소리 치실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나를 요즘 어떻게 보냐면 아내라는 나라에 잡혀간 볼모로 예전에 왜. 약소국의 벌. 그래서 요즘 나만 보면은 맨 처음 나오는 말이 밥은 얻어먹고 가야 얻어먹고.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챙겨 먹고 다니고. 인질이었구나, 인질. 예, 시대가 교수님. 이제 예. 변했다는 예. 얘기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며느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제 시어머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며느리를 굉장히 보고 싶다고요. 네. 마음은 가족같이 생각하고 딸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어렵다는 게 뭐냐면 그래 저는 이제 만나고 싶고 자주 컨택하고 가보고 싶은데 싶다면서요. 예. 그 마음은 간절한데 만나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 아들네 집이 저희 가까워요. 그러면 쓱 갔다 온지도 몰라. 근데 이제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불 꺼졌던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딱 두 가지야. 불 꺼졌던데. 불 켜 있던데. 딱 두 마디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 켜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야. 아니,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그냥 그거 왜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그래. 아우 괜히 자기들 지금 신혼이고 그런데 싫어할까봐. 그다음에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당신 저거 아들 저거 반품 시킬까봐 그런 거 아니야 저거? 예를 들어서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써봤더니 이제 안 좋아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우리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요즘 이제 시어머니들 옛날로 바뀐 거야. 오히려 눈치를 보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 또 요즘 시어머니가 이런 거 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제 직원이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를 잘못 만났어.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의인이 뭔줄 알겠는데 그건 문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얘기한 열심히라는 건 뭐냐면 임신을 했는데도 애 낳기 바로 전까지 일을 했어요. 그 시어머니가 그게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애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00일쯤 됐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가라 회사. 내가 애 봐줄 테니까. 이래서 어머니 저 좀 더 있다 갈게요. 그런데도 누구누구는 다 하는데 친척들 얘기하더래. 그러면서 걔들은 일주일에 어머니가 두 번 봐주는데 200만 원씩 꼭꼭 준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4개월 만에 이제 복직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200만 원씩 꼬박꼬박 갖다 준 거야. 위아래층 사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야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팀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제 회식을 미루다가 이제 회식을 9시에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하니까 밤 12시가 됐는데 못 들어간 거죠. 이제 12시 돼서 문자가 띵 온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들어오지 마라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실제. 그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놀래가지고 막 택시 타고 이제 급히 이제 가라 해가지고 갔어. 키 번호가 다 바뀌어 버렸어. 그건 너무하다. 진짜 번호가 다 바뀌어. 그래서 남편은 전화를 했어. 여보 이거 바뀌었는데 몇 번이야? 이 남자놈 자식이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정말.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기 안 할 수가 없지 이런 거 보면. 그래가지고 애가 나와가지고 어떡해. 그래 아무것도 건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쫓겨난 거야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좀 18개월 된 애를 데리고 지금 혼자 살고 있다니까. 그런 잘했어, 부분이 잘했어. 기억이 그러면 나네.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 시어머니는 이 문제는 네가 하자다 이런 거야. 서로 뭐 다른 날이 그래가지고 있었나 보다. 그래 이런 시어머니도 있고 우리 집사람 같은 시어머니도 있어 가지도 못하는 시어머니가 있고 시어머니가 하나로 딱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정말로 저희 어머니랑 제 아내는 한 집에 살면서 15년 이상을 같이 살면서도 사이가 싸움 한 번 안 하는 걸 잘 안 하는 거 보면 사이가 좋다고 생각되지만 남은 남이구나 하는 거를 간혹 이제 아침 식사 자리에서 듣죠. 얼마 전에도 민어탕을 전날 저녁에 아버지가 민어 좋아하신다고 어머니가 민어 매운탕을 끓이셨어요. 근데 그게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자연스럽게 뭘 다른 반찬을 안 하고 전날 먹던 민어탕이 딱 올라오니까 아들 둘하고 손주 둘하고 사내놈 둘하고 딸은 또 먹어 막 이게 된 거죠. 그러자 할머니가 계란 부쳐줄까? 된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럼 계란을 부쳐야 되잖아. 붙여야지. 식구가 몇 명? 7명? 명? 냉장고에서 우리 엄마가 5개 꺼내줘. 우리 엄마는 내가 안 먹어. 며느리 안 주기 위해서 당신도 안 먹어. 며느리를 안 주기 위해서. 그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그래요. 생각해. 계란 후라이를 5개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어느 날은 제가 냉장고에서 7개를 꺼내봤어요. 계란을. 과연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지. 어머니, 저기 계란 후라이 좀 해줘요. 그래서 7개를 딱 꺼내서 프라이팬 옆에 딱 놔뒀거든. 달걀말이나 계란말이나 하시더라고. 절대 후라이를 안 해. 개수대로 후라이를 안 하고 계란말이를 해서 그거를 손주들 쪽으로 싹 넣더라고. 몰아주기. 남은 남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 귀에다 대고 너는 남은 남인 것 같아. 얄미워. 그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먹는 걸로? 남은 남인데? 정말. 그래.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 확실히 있어. 뭐 유택 교수님 말씀처럼 시어머님도 예전 시어머님이 아니고 진짜 많이 달라졌고 며느리들도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 아니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시집살이 했던 얘기도 진짜
이만큼도 안 풀어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며느리 때랑 지금 며느리 이제 지영 씨가 들어왔는데 보면은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편해요, 훨씬? 아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단 나는 우리 시어머니하고 생활이 요즘 아이들하고 생활이 달랐던 게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지금은 며느리하고 같이 안 살으니까 같은 집에 안 사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무슨 말 끝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난 안 그래요. 나는 정말 지영이가 딸 같아요. 정말 그래요. 나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나도 딸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뭐가 이쁜 게 있으면은요. 나는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다 뭐 맹세코. 뭐 부처님과 예수님께 다 맹세코. 그 정도까지 나오면은 사실이야. 아니 정말 딱 보면 이쁜 거 보면 딸보다는 우리 딸은 시집도 안 갔는데도 딸보다도 어머 이거 저기 지영이 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거 믿지 않아도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지만 저희가 다음에 몰래카메라로 도둑을 한번 같이 계실 때 누구를 아니 밀어줬나. 그런 소리가 있었으면 나 아까도 나도 상상해봤어. 만일 내가 지영이하고 둘이 앉아있는데 그랬다면 나는 내가 먼저 뛰어나가지. 그렇죠. 근데 그건 그게 그랬어. 아니면은 서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어머니를 변명을 했던 거는 그럴 수도 있다. 그거를 좋게 생각하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지. 나 같았으면 내가 그래? 그러고 나갔을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근데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김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며느님한테 이쁜 거 보면 먼저 생각나고 정말 난 딸처럼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마음이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딸처럼 생각한다고 너무 함부로 딸을 대하듯이 함부로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나는 정말 얘를 딸처럼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쌍방간의 소통인데 며느리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안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며느리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왜 딸처럼 생각하죠? 며느리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 저는 장모님이 저를 아들처럼 생각할 때 제가 노했어요. 사위로 대하라 그랬어요.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사위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달라요. 사위와 며느리는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사위를 좋은 사위로 대하고 며느리를 좋은 며느리로 대하면 되지. 왜 딸이 아닌데 딸처럼 생각하고 아들이 아닌데 왜 아들처럼 생각하냐고요. 아니면 딸들이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 제가 어머니처럼 모실게 이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딸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딸이 잘못된 거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